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종교교 역사 살펴보고 있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 제국의 흥망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유명한 칼레 해전, 스페인 무적함대 침몰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흔히 전성기를 달리던 펠리페 2세의 스페인 제국의 추락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된 전투로 평가되는데요. 자, 이 칼레 해전, 바로 1588년 벌어진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영국 함대의 해전입니다. 이 전투는 1585년에서 1604년까지 영국과 스페인 전쟁, 양국 간에 벌어진 전쟁에서 이 분기점이 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죠. 이 전투가 바로 영국의 해적이자 제독인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활약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 유명한 인물이니까 사진 한번 봐야죠. 자, 이 칼레 이 앞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지고요. 자, 바로 프란시스 드레이크,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 전투 자체에서 손실은 별로인데, 자, 북해에서 만난 두 번의 태풍, 이 태풍으로서 스페인의 무적함대 무려 81척이 침몰되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죠. 자, 이로써 1571년 이슬람의 맹주였던 오스만 해군을 격파했던 그 레판토 해전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 펠리페 2세의 스페인이 바로 기독교 연합 함대 신성 동맹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무적 함대의 명성이 유럽의 하늘을 찔렀는데, 그 이듬해인 1572년 고주 전투에서는 내친김에 영국과 네덜란드의 연합군까지 격퇴해버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스만 해군을 격파한 요 레판토 해전 이후 승승장구하던 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좌절시킨 전투가 바로 칼레 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시 이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신대륙의 그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부를 축적하던 이 스페인과, 또 이를 해적선을 통해서 야곱야곱 뺏어먹던 영국 간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1585년 충돌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영국은 이제 프란시스 드레이크의 사략선, 이 사략선이 어려운 말인데 찾아보니까 단순 해적선이 아니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국가 공인 해적선을 사략선이라고 한답니다. 이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이끄는 이 사략선이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스페인의 선박을 약탈해요. 그래가지고 무려 30만 파운드의 엄청난 재화를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에게 바칩니다. 자, 그럼 여왕은 어떻게 해요? 이 드레이크에게 자귀를 줘요. 그리고 훈장을 수여합니다. 당연히 스페인은 영국의 이 드레이크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영국은 쌩깝니다. 이제 무시해버리죠. 오히려 영국은 해군까지 이 해적질에 가세하죠. 당시 스페인은 가톨릭의 수호자로서 영국에 속해 있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의 가톨릭의 반란을 지원하고요. 또 신교 국가인 영국은 1580년에 있었던 이 포르투갈 왕위 계승 전쟁에서 이 펠리페 2세의 경쟁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에서 이 네덜란드의 반군을 지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페인에게 계속 이제 밑보이죠. 뭐 이런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스페인이 영국 침공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자, 이 펠리페 2세가 재위할 때 이 초기에는요, 나름 이 영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 이 펠리페 2세가 영국 왕이기도 했거든요. 왜냐? 1554년 이 펠리페 2세 아버지인 카를 5세는요, 이제 막 여왕이 된 자신의 사촌 여동생 메리 1세, 영국의 왕이죠. 흔히 말하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로 불리는 그 메리입니다. 거기와 자신의 장남 펠리페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당시 펠리페는요, 결혼 2년 만에 첫 아내와 사별한 후
9년간 호라비로 지낸 상태였죠. 펠리페는요, 이 메리가 자신보다 11살이나 연상임에도 국가와 가톨릭의 번영을 위해서 결혼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가톨릭 교도인 메리, 뭐 종교도 이제 같으니까 뭐 괜찮았는데, 특히 영국에서 보내온 이 메리 1세의 초상화를 보고 꽤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초상화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포샵이 많이 된, 그래서 막상 만나보니까 엄청 실망했다고 하죠. 1554년 펠리페 2세와 이 메리 1세 간의 정략 결혼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 메리는 이 펠리페를 보고 첫눈에 한 듯 반한 상태였고, 결혼 이후에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전국 각지에서의 반발, 당시 신교 국가였던 영국은 가톨릭의 수장인 스페인의 펠리페와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리는 결혼을 강행하죠. 그리고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남편이 오지 않자 두 번의 상상 임신 소동이 벌어지죠. 한번 영국 편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페 요청으로 영국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페인과 이 프랑스가 싸울 때 함께 영국이 스페인 편에서 전쟁에 참가하죠. 하지만 져요. 그런 가운데 유럽 대륙에 남아있던 유일한 영국 땅이었던 칼레 항구마저 잃게 됩니다. 대륙의 유일한 교두보였죠. 이로써 그야말로 진짜 섬나라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588년 메리 1세가 죽고 그의 이복 여동생,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합니다. 이런 가운데 펠리페는요, 자신에겐 처제겠죠. 처제인 엘리자베스에게 냉큼 청혼을 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퇴짜를 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는 말로 말이죠. 자, 이후 영국은 급격히 성공회로 기울면서 가톨릭의 스페인과 관계가 점차 악화됩니다. 자신의 청혼을 퇴짜 놓자 거기에 빡친 펠리페 2세는 이듬해 1559년 외아들인 돈 카를로스, 자신의 아들의 약혼자이자 적국 프랑스의 공주인 엘리자베스와 덜컥 결혼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하고 결혼이 실패하니까 프랑스의 엘리자베스와 덜컥 결혼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1559년에 이 스페인은 이 프랑스와의 굉장히 오래된 악연의 종지부를 찍고 카토 캉브레치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조약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공주 엘리자베스와 결혼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공주가 원래 아들의 약혼자라는 거예요. 자, 이후 프랑스는 위그노 전쟁으로 알아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과 같은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도 발생하게 되죠. 자, 영국의 이제 또 이 펠리페는요, 영국의 가톨릭 교도를 부추겨서 엘리자베스를 축출하고 당시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를 옹립할 계획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1587년 당시 영국의 망명 중이던 메리 스튜어트를 엘리자베스가 처형하거든요. 자, 이로써 영국을 공격할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임계점이 차면서 결국 영국 본토 침략을 감행하게 된다. 자, 무적함대의 전략 목표는 이것입니다. 영국 해군의 괴멸이 아니었어요. 자, 당시 네덜란드에 집결한 영국, 스페인의 육군 전력을 단숨에 영국 본토 런던에 상륙시키는 것이었죠. 당시 네덜란드, 거기에 네덜란드 반군 진압을 위해서 스페인 육군의 정예병이 그쪽에 있었는데, 자, 그들을 이제 칼레 항구에서 실어가지고 영국 본토에 실어 나라 상륙시키는 거,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영국 해군을 괴멸시키는 것 관심도 없었죠. 자, 이것은 당시 영국의 상당히 위협적인 전략이었는데, 왜냐?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백년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대륙에 있던 영토의 대부분을 잃고 왕권도 약하고 또 정치도 상당히 불안한 변방의 그야말로 삼류 섬나라 국가로 전락한 상태였죠. 반면 스페인은요, 그 육군이 어때요? 수백 년간의 그 레콘키스타를 통한 실전을 쌓은 그 야전 최강의 명성을 날리고 있었죠. 그리고 육군 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16세기 유럽의 최고 명장인 파르마 공작 알렉산드로 파르네스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 해전은요 지상전과 상당히 비슷했다. 왜냐 배끼리 이제 부딪혀가지고 같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육박전을 벌이나. 그래서 강력한 육군을 갖고 있던 나라가 강력한 해군도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스페인은요 그 해군 사령관이 누구였는가? 바로 레판토 해전의 영웅인 산타크루즈 후작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스페인 육군이 만약에 영국 본토에 상륙을 한다? 그러면 영국이 이를 물리칠 가능성이 거의 전무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의 엘리자베스는요, 해적 프란시스 드레이크, 그리고 노예 상인이었던 존 허킨스, 그리고 탐험가인 윌터 롤리 등을 중용해서 나름 전쟁에 대처하게 되죠. 자, 이후 영국 해군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훗날 대영 제국을 이끌 기초 역량을 이때부터 다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엄청난 그 스페인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자, 스페인의 이 전략은요, 크게 네 가지 점에서 너무나도 허술하고 또 위험천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씩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펠리페 2세는요, 승리를 너무나도 과신한 나머지 자신의 작전 계획서를 출판해서 심지어 판매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영국은 이를 통해서 스페인군의 작전, 물자, 장비, 병력의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것을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고 기밀인 작전 계획서를 출판해서 팔았다? 이것은 최악의 악수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 스페인 무적 함대의 허와 실인데, 자, 스페인의 주력은요, 역시 레콘키스타로 축적된 육군이에요. 자, 그렇다고 스페인이 전문적인 해군 양성이 꾸준했던 나라가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견고한 이 인프라와 경험은 이 갤리선 위주의 지중해 연안 해군이었어요. 반면 대서양의 그 대양 해군은 스페인도 완전 초보 분야였습니다. 자, 레판토 해전에서 기독교 연합 함대의 승리를 이끈 그 스페인의 함대 역시 지중해에서 활약하는 바로 갤리선 위주의 연안 해군이었던 거죠. 대서양과 같은 거기에서 범선이 활약하는 그 무대에서 해군은 스페인도 여전히 초짜였다는 거예요. 스페인 황금기에 지중해 해군은 여전히 높은 전과를 올렸지만 스페인의 대서양 해군은 아직까지는 영국과 네덜란드 해군에게도 열세였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서 이 해상 수송이 압도적인 효율을 보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서양 해군의 열세로 인해서 당시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도 자, 어떻습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밀라노, 여기서 프랑스를 거쳐서 스위스를 거쳐서 부르고뉴로 향하는 육로로 빙빙 도는 이 최장거리를 이용해서 당시 네덜란드 반군 진압에 나선 자신들의 병력에 맞서는 병력의 그 병참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이 대양 해군에서 촉촉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페인 무적 함대 불리는 것처럼 그 허와 실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만약 이제 혹여 이 작전이 성공해서 스페인의 지상군이 영국 본토에 상륙한다 해도 자,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길지 몰라도 영국을 정복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였다는 거죠. 자, 고작 16,000명이 상륙을 했다? 이거 가지고 영국을 정복한다? 자, 그럼에도 펠리페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자, 뭘 믿었는가? 바로 영국 내 가톨릭 교도가 바로 스페인 군대가 상륙하면 일제히 봉기를 해서 합세할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인데, 자, 문제는 이것 역시 이미 엘리자베스 치세 30년으로 이미 영국 내에는 가톨릭의 씨가 마른 상황이었다. 함께 봉기할 가톨릭 군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출정을 앞두고 해군 사령관인 산타크루즈 후작이 죽습니다. 자, 이러면서 후임 시도니아 백작을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현명한 군인이자 또 인격자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령이었고, 거기다가 문제는 해군 사령관인데 바다에 완전 문외한이다. 심지어 배멀미가 엄청 심해요. 자, 해군 사령관이 배멀미가 심하다? 그러니까 본인을 알고 끝까지 고사를 합니다. 하지만 펠리페는요, 무적 함대의 사령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 말라!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슨 종합적인 전략이 있었냐? 무슨 약에 쓰려고 해도 전략 같은 거 없었습니다. 자, 스페인 무적 함대는 단지 압도적인 규모와 또 열렬한 신앙으로 출정하게 되죠. 이 배에는요, 무려 180명의 수도사가 승선해서 매일매일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고 하죠. 자, 1588년 8월 8일, 자, 우에상 섬을 돌파한 무적 함대, 그리고 실리섬에서 발전한 영국 함대가 조우하면서 칼레 해전이 마침내 개막합니다. 하지만 서로 피해를 주는 데는 실패하죠. 자, 무적 함대는 4일간 총 4번의 싸움을 모두 물리치고 사소한 흠집만 입은 채 마침내 도보 해협에 도착을 하죠. 이를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자, 리스본 항구를 출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쭉쭉 해서 그 4번, 여기 4번 전투를 해서 마침내 칼레 항구가 있는 이 앞에 도보 해협에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칼레 항구 여기에 이제 프랑스 육군이 집결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상군 준비가 늦어서 스페인 함대는 요 칼레 항구 앞바다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국 사령관은요, 이 스페인 함대 일종의 화공, 이 불에 태우는 화공 전술을 하게 돼요. 자, 그러자 스페인 함대의 제독인 시도니아 제독은요, 급히 닻을 끊고 진영을 풀어서 이 스페인 배들을 넓은 북해로 이제 분산을 시킵니다. 자, 시도니아 제독의 빠른 조치로 인해서 이 무적 함대는 괴멸적인 피해 없이 다행히 전장을 빠져나오게 되죠. 자, 마침내 시도니아 제독은 이제 흩어진 함대의 진영을 재건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필 태풍이 강타하게 된다. 그러면서 스페인은 이 태풍 속으로 들어가고 영국 해군은 태풍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자, 이러면서 스페인은 태풍이라는 더 큰 적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제독은요, 스페인 무적 함대를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연해를 돌아서, 그러니까 북해를 돌아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본국 기유한 결정을 하게 되죠. 지도 함께 볼 텐데, 자, 여기서 태풍을 맞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북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이 영불해협 일로 지나가게 되면 어때요? 영불해협은 당시 영국의 해적들이 날뛰어서 이 북해를 거쳐서 항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이 북해를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이 무적 함대에 특히 해군 제독이었던 시도니아 제독의 결정적인 판단 착오였다. 이들은 북해에 들어온 이후 진입 후 이 지중해 대서양 연해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차갑고 거친 북해 바다 특유의 이 본좌급 태풍을 맞게 됩니다. 2번이나 강타되면서 여기서 완전히 무적 함대가 박살나게 되죠. 자, 무적 함대는 좌초하고 난파한 가운데 탈진한 서원들은 유리방어하다가 결국 이 아일랜드 해안에 불시착하게 되죠. 자, 영국은 스페인 병사의 목에 현상금을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아일랜드의 농민들은요, 아침마다 망치, 햄머를 들고 바다 해안가로 나가서 표류한 스페인 군인의 머리를 부수고 상금을 타러 가는 일이 일상사였다고 하죠. 당시 스페인 군인들은 이미 탈진한 상태여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다 죽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전투죠. 자, 칼레 해전은 스페인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흔히 아는 것처럼 스페인이 이제 폭망하고 영국이 곧바로 해상 패권을 접수했다. 그건 결코 아니죠. 자, 무적 함대 박살 소식에 당시 수도인 마드리드 시민들이 한동안 상복을 입고 또 영국에서는 자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불멸의 전투로 이를 기념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듬해인 1589년 영국은 칼레 해전에서 승기를 잡고 나서 이제 어때요? 리스본을 통해 스페인 본토를 공략하겠다고 나섰다가 해안 방어도 못 뚫고 무려 12,000의 병력을 잃고 쫓겨납니다. 자, 양국의 국력 차이를 감안할 때 스페인이 요 칼레 해전에서 무적 함대를 잃은 것보다 영국이 당한 피해가 훨씬 더 컸죠. 자, 1596년, 97년 스페인은 무적 함대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2차례 더 공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2번 모두 다시 태풍으로 박살나게 되는데, 자, 이쯤 되면 진짜 신에게 버림받은 건지 아니면 학습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를 지경인 거죠. 펠리페 2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적과 싸우러가 함선을 보냈지 누가 자연과 싸우려고 했나?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영국은 이 바람, 이 태풍을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풍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선전 공세를 펼쳤죠. 자, 1274년 몽골이 일본 열도를 2번이나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도 어때요? 카미카제라고 불리는 이제 번역을 하면 신풍이라고 하죠. 일본을 지키는 신풍, 카미카제 태풍이 불면서 몽골 그리고 몽고와 고려 연합군을 다 바다에서 다 침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온 이 카미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대전 때 자살 특공대, 카미카제 특공대로 연결이 되죠. 자, 영국 역시 자국을 이제 침공했던 스페인 함대가 계속 어때요? 이 태풍에 의해서 이제 박살나니까 이것을 우리 개신교 하나님이 이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우리를 더 축복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 신풍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프로퍼간다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스페인과 영국 양국은 장군 멍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펠리페 2세가 1598년 죽고 또 엘리자베스가 1603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두 라이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1604년 영국 쪽의 전비가 먼저 바닥나면서 런던 조약이 체결되면서 1585년부터 벌어졌던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죠. 스페인은 영국의 왕위 주장을 포기하고 또 영국은 대서양에서의 해적질과 또 네덜란드 반란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인이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조약이 맺어지죠. 양국 간의 평화는 1625년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30년 전쟁으로 다시 재격돌하게 됩니다. 자,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스페인이 어떤 통상적인 수준으로 전쟁을 준비했다면 영국은 분명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후로도 스페인은 패전했지만 한 세기가 바뀔 동안 영국과 스페인의 어떤 양국 간의 체급 차이는 여전했다는 거죠. 스페인은 한동안 스페인의 유럽의 군사 강국 위치를 유지했고요. 스페인이 몰락한 것은 30년 전쟁으로 알짜배기 땅인 네덜란드를 잃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은 것이다. 칼레전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 영국은 전쟁 중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독특한 이 주식회사를 개발하죠. 그러면서 해양 개척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1607년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져서 북미의 제임스타운을 건립합니다. 그러면서 해양 강국의 기틀을 다지게 되는데, 바로 이 1607년 제임스타운이 건립된 이 해를 대영 제국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1588년 무적 함대 격파 후 영국의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건재한 스페인의 존재로 인해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이 해양 강국으로 먼저 치고 나간 것은 스페인에서 독립한 네덜란드였죠. 바로 영국이 해양 패권을 공고히 한 것은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영국-네덜란드 전쟁, 영남 전쟁에서 승리한 17세기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엘리자베스와 이 펠리페 2세 간에 벌어진 이 전쟁이 대결이 미래의 대영제국 탄생의 초석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럼에도 훗날 대영제국 시절의 영국인 그리고 그들의 후예인 미국인들이 조상들의 업적인 요 칼레 해전을 과장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페인 몰락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칼레 해전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